일단 이제 우리가 어떤 유리수 그리고 정수 이런 애들의 조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우리가 배워봤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뭘 배우냐? 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딱 보고 그 문제를 식으로 잘 이렇게 풀어 적어내줘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 단원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가 이 식을 쓰는 방법을 모르면 문제를 풀 때 많이 헷갈릴 거야. 그리고 이 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네는 앞으로 이 뒤에서 나오는 그 이어지는 문제들이 다 이런 식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 너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단원이 진짜 중요해. 물론 지금 정수와 유리수 계산하는 방법도 진짜 중요하고 여기 파트도 진짜 중요해. 이제부터 너네가 본격적으로 중학교 수학을 다루는 거야. 이 정도는. 됐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너네 어떤 문자를 딱 보고 예를 들면 너네 이제 거스름돈 계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사탕 하나가 있는데 사탕 한 개의 가격이 200원이래. 사탕 하나의 가격이 200원이래. 근데 그 사탕을 몇 개를 살 거냐면 이 사탕을 5개 산대. 그럼 너네 이 사탕의 가격을 어떻게 구해? 우리가 내야 되는 건 200원에 5개를 곱해서 얼마라고 가격하죠? 1000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야. 어떤 사탕 200원짜리 사탕을 내가 몇 개를 샀는지는 모르겠어. 200원짜리 사탕을 몇 개를 샀는지 몰라서 이거를 그 개수를 X개라고 두는 거야. 모르니까 X개라고 두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내야 할 금액이 1600원이었다 이거지. 1600원이었다 이거야. 그럼 식은 어떻게 쓰냐 이거냐면 어차피 우리는 200원짜리 사탕을 살 거고요. 우리가 산 거만큼의 개수를 곱해주면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써준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이 X값을 찾아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식을 쓰는 방법이야. 문제를 보고 식을 써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한 개에 900원인 빵 X개의 가격은 방금 같이 마찬가지로 총 금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900원짜리 빵이 몇 개 있다고? X개를 구매한다고 하면 총 금액은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900 곱하기 X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때 빵이 뭐 10개라면 9,000원이 되는 거고요. 빵이 5개면 4,500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너네가 식을 쓸 줄 알아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보면 한 자루에 600원인 볼펜 A 자루를 사고 5,000원을 냈대. 그랬을 때 남은 거스름돈이 궁금하대. 그럼 우리가 내야 할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금액. 지불 금액은 어떻게 구해야 돼? 600원짜리 볼펜을 몇 개 샀어? A개 샀죠? 그죠? 그래서 600 곱하기 A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이건 우리가 내야 될 금액이고 그러면 거스름돈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를 지불했죠? 얼마를 내야 되죠? 600 곱하기 X 금액만큼의 돈을 내야 돼. 근데 우리가 얼마짜리를 줬대? 5,000원짜리를 줬대. 그럼 5,000원에서 우리가 내야 할 금액을 빼주면 이게 거스름돈이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예를 들면 뭐 볼펜 5자루 사면 얼마를 내야 돼? 3,000원을 내야죠? 그러면 거스름돈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거야? 2,000원을 받아줘야 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했어? 3,000원짜리 볼펜 사고 5,000원을 내면 거스름돈 2,000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잘 봐. 이제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자주 쓰이고 어려운, 정말 자주 쓰이고 또 중요한 어떤 개념들이 조금 있거든요. 문제를 만들어낼 때, 즉 너네가 이 문제를 보고 식을 쓸 때 필요한 어떤 공식 같은 게 있는데
너네가 배워본 적 있을 겁니다. 배워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거리와 속력과 시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마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거, 속, 시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거, 속, 시 한 다음에 너네 요런 무당벌레 같은 거 그리잖아? 요런 관계성이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배워보는 친구도 있을 건데,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 자주 들어봤던 친구도 있을 건데, 거리와 속력과 시간 간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 거리는요,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리고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리고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그리고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야.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된다 이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 그래서 너네가 이 표를 알면 사실 이렇게 따로 안 외워도 이걸 알잖아? 아, 그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해. 알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를 좀 한번 볼까? 문제를 좀 보면 이런 겁니다. 자, A킬로미터의 거리를 시속 15km의 속력으로 달렸을 때 걸린 시간이 궁금하다 이거야. 그럼 너네 이 거, 속, 시를 보면서 거리, 속력, 시간을 보면서 바로 머릿속에 거, 속, 시 아니면 써주면 좋고요. 그죠? 이렇게 써놓고 하면 안 틀릴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 시간이거든. 시간은 뭐 분의 뭐? 속력분의 거리라고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속력이 얼마래? 15. 그때 거리가 얼마래? A. 그래서 그때 즉 A킬로미터의 거리를 15km로 시속 15km로 달렸을 때 걸리는 시간은 15분의 A만큼의 시간이 걸렸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A가 뭐 30km였으면 30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2가 되겠죠? 몇 시간 걸렸다는 걸까? 2시간 걸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예를 들어 만약에 얘가 뭐 60km였어. 그럼 60km의 거리를 시속 15km로 갔다. 그때 시간은 얼마냐 하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해서 속력이 15, 거리가 60이었기 때문에 답은 얼마가 된다? 4시간이 되었다 이겁니다. 됐니? 그래서 이 거속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도 써먹을 거고요. 3학년 때도 써먹을 거예요. 계속 써먹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거속시 말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너네 소금물에 관련된 문제를 좀 들어본 적 있니? 소금물에 관련된 문제를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소금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금물에도요, 요런 게 존재합니다. 너네 비커 안에 소금물에 관련된 문제는 딱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농도를 구하는 것과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비커 안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그리고 농도를 구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우리 농도는 보통 퍼센트로 나타내죠. 몇 퍼센트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 100 곱해서 퍼센트 맞춰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양은요, 내일 좋아. 소금의 양은요, 뭐라 쓸 수 있냐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두 가지 공식을 잘 알아둬야 돼. 문제에서 뭘 필요로 할지 몰라요. 소금물의 농도를 구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소금의 양을 구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 문제를 보면 이런 거야, 얘들아. 농도가 16%인 소금물 Xg에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달래. 자,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하죠? 지금 뭐 안 외워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렇게 외워야 돼요. 소금의 양 어떻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럼 여기서 농도가 16%인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이구나.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0분의 농도 얼마? 16 곱하기 소금물의 양 얼마? X. 이렇게 쓰면 소금의 양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결국엔 뭘 구한 거다? 소금의 양을 구한 거야. 이걸 기억해야 돼, 얘들아. 너네 이거 많이 헷갈릴 거야. 이 거속시, 특히 이 거속시와 이 소금물의 농도와 소금의 양은 중2, 중3 때도 항상 쓸 겁니다. 알겠죠? 많이 쓸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하면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네가 식을 잘 쓰길 위해서 뭔가 이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있는데 그 식을 제대로 좀 깔끔하게 예쁘게 너네가 막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있는데 어떤 준비 과정이 있냐면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생략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생략들을 할 건데 뭘 생략할 거냐면 첫 번째 뭘 생략할 거냐면 어떤 수와 문자를 이렇게 곱했을 때 수와 문자를 이렇게 곱해버릴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숫자 2에다가 A를 이렇게 곱하겠다는 거야. 숫자 2에다 A를 곱했다는 건 수 곱하기 문자가 됐잖아요. 그죠? 수 곱하기 문자가 됐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제는 우리는 이 곱하기 기호가 너무 쓰기 귀찮다 이거야. 매번 이렇게 곱하기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없애자, 생략해주자라는 겁니다. 이걸 생략함으로써 이걸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걸 뭐 해주자? 생략하자 이거야. 곱하기 기호에 그 곱하기를 생략하자 이거야. 그럼 너네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즉 문자 앞에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곱해져 있다라는 의미라고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했어? 졸려? 됐니? 그럼 또 연습 좀 해볼까?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b 해볼까?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이제는? 그쵸. 곱하기를 없애서 그냥 붙여서 쓴다는 거죠. 3b라고. 생략 좀 하자 이거야. 됐어? 그럼 이런 것도 해볼까? 마이너스 2 곱하기 x. 그렇죠. 마이너스 2 x라고 쓰자 이겁니다. 생략하자 이거예요. 얘네 둘의 곱을 생략해보자 이거야. 그 곱셈 기호를. 됐어? 그럼 또 이런 것도 해볼까? x 곱하기 y. 잠깐만, 잘못 썼다. 다시.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a. 마이너스 6이. 그렇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이 되면서 곱하기 a를 붙여주니까 마이너스 6에 붙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니? 요게 다야. 우리가 요새 생략하자는 게 요거야. 이 곱하기 기호를 좀 생략하자 이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곱하기를 좀 생략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생략할 수 있는 게 어떤 과정이 있냐면 수랑 문자를 봤으면 문자랑 문자도 좀 봐주고 싶은 거예요. 수랑 문자만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냐라가 아니라 그냥 이제는 좀 곱하기 할 때 좀 생략 좀 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A 곱하기 B. 그렇죠. 이걸 AB라고 쓰자 이겁니다. 요 가운데 있는 이 곱셈 기호를 생략 좀 해봅시다 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도 XY 얼마? XY라고 쓸 수 있고요. 또 AX A 곱하기 X AX. 우리가 보통 그리고 문자로 즉 구하고 싶은 걸 보통 문자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 부르냐면 정해지지 않은 수라고 해서 미지수라고 보통 해요. 미지수. 그래서 미지수, 즉 정해지지 않은 수라서 미지수인데 미지수는 보통 A, B, C, D 이런 알파벳 순서나 또는 X, Y, Z 이런 순서로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쓰이는 게 A, B, C 아니면 X, Y, Z 이런 식으로 이제 미지수를 많이 써요.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문제를 만들어낸다, 식을 쓴다라고 했을 때 뭐 미지수를 필요한다고 하면 A, B, C 또는 X, Y, Z 이런 걸로 많이 쓸 겁니다. 미지수라는 건 그런 거야. 자, 그러면서 또 이런 것도 해봐야 될까? 이런 거. 2 곱하기 A 곱하기 B. 그렇죠. 2AB. 다 생략해보자 이겁니다. 곱하기 다 생략해보자 이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A 곱하기 X. 10AX. 그렇지. 10AX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다 생략하자 이거예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할 수 있는 건 계산할 수 있기리 가능한데 수끼리 계산 가능해서 10이라 쓰고 얘네들이 계산 가능할 수 없죠. 모르니까 수를. 그래서 그냥 기호만 생략해서 붙여서 써주자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너네가 이걸 보면 아 얘네는 원래 요렇게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단순히 그냥 2AB라는 의미가 아니라 2AB라는 건 2 곱하기 A 곱하기 B라는 애들이 이렇게 묻혀서 한 번에 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어. 같은 문자의 곱, 같은 문자의 곱. 예를 들면 A 곱하기 A 뭐라 쓸 수 있을까? 그렇죠. A의 제곱. 제곱이란 말의 뜻은 A가 2번 곱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것도 A 곱하기 A 곱하기 A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이라는 뜻은 A가 3번 곱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를 알아야 돼, 얘들아. 알겠죠? 그럼 이런 거 해볼까? A 곱하기 A 곱하기 B. A의 제곱 곱하기. 그렇죠. A의 제곱 곱하기 B. 곱하기 B를 써도 되는데 이제 우린 생략해서 A 제곱 B라고 읽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이런 거 해볼까? 마이너스 A 곱하기 B 곱하기 마이너스 C. 아니다, 하나 더 해볼까? 곱하기 A 이렇게. 마이너스 AC 아니? 모르겠어? 일단 같은 문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제곱이 될 거고요. 그다음 얘는 뒤에 곱하기 B랑 곱하기 마이너스 C 있잖아, 그죠?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 B. 거기다가 마이너스 C까지 뒤에 있으니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진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 안 된 사람? 없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문자는 이런 식으로 같은 게 있으면 제곱, 거듭 제곱, 제곱과 뭐 세제곱 이런 거 있다고 써주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 마지막이 있는데 마지막은 이런 거야. 마지막은 수에 어떤 수에 괄호가 있는 이렇게 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수에 이런 괄호 안에 어떤 식이 이렇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 플러스 B라는 요렇게 묶여있는 식의 앞에다가 2를 이렇게 곱해본 거죠. 2를 이렇게 곱해본 거야. 그럼 우리 뭐가 가능하다는 걸 알아? 생략? 물론 그렇죠. 그 다음 원래 뭐가 가능하다는 걸 알죠? 분배가 가능하다는 걸 알아. 그죠? 그런 건 다른 게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부터 이걸 뭐라 쓰기로 했냐면 2에 A 플러스 B라고 쓰기로 한 거야. 이때 여기도 뭘 생략하냐면 2 곱하기를 생략하자 이거죠. 근데 이거랑 같은 말이 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이런 말도 있어. A 플러스 B에 뒤에 곱하기 2를 이렇게 붙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생략이 가능해요. 단 보통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수와 곱, 즉 수와 어떤 괄호가 엮인 이런 식을 곱할 때는 수를 앞에다 써줍니다.
얘도 같은 의미지만 얘를 이렇게 분배하겠다는 같은 의미지만 그를 나타내 줄 때, 즉 얘를 생략할 때는요. 표현할 때, 생략할 때는 수를 앞으로 써줘서 이렇게 쓸 거야. 같은 의미지만 뒤에 있지 않고 수를 앞에 먼저 쓸 겁니다. 여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문자를 앞에다 쓴 적은 있어, 없어? 없어. 다만 같은 의미긴 해. A2나 2A나 같은 의미야. 왜? 풀어주면 2 곱하기 A나 A 곱하기 2나 어때? 똑같거든. 근데 우리는 보통 문자를 뒤에 쓰고 숫자를 앞에 쓸 겁니다. 알겠니? 문자를 뒤에 쓰고 숫자를 앞에 쓸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뭐 요런 것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x는 뭐라 써야 될까? 마이너스 X. 그쵸. 마이너스 x라고 써야죠. 됐어? 그럼 요런 것도 한번 해볼까? 0.1 곱하기 a 0.1A. 0.1a 0.1a 맞죠? 이렇게 써야 돼요. 가끔 너희가 실수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 얘는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썼는데요 얘는 왜 여기가 이렇게 안 들어가나요? 라고 하면요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0.1 곱하기 만약에 12면 얘들 얼마야? 1.2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얘를 그냥 여기다 넣어버리면 얼마가 돼? 0.12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알던 그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가끔 너네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 나와. 0.1 곱하기 A 곱하기 뭐 A 요런 거. 그럼 얘는 쓸 때 0.1 뭐 A의 제곱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다 이거죠. 얘는 뭐라 써야 돼? 0.1에 A의 제곱이라고 바깥에 써줘야 되는 거야. 이 1 안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됐니? 가끔 이렇게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가 맞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만 생략이 가능하냐? 아니죠. 뭐도 생략이 가능하냐면 나누기도 생략이 가능해. 근데 이 나누기의 생략은 물론 기호의 생략이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좀 바꿔주는 게 의미가 뭐 이런 거야. 나눗셈의 뭐 생략인데 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 나누기 뭐 3 이런 거? 그럼 우리 여태까지 계산을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그렇죠. 뭘로 바꿔서? 곱하기로 바꿔서 풀기로 했죠? 그래서 얼마가 되기로 했어? 3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너네 이거 계산하면 뭐라고 할 거야? 3분의 A라고 계산 많이 합니다. 그죠? 왜? 어차피 얘랑 분자끼리 계산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차피 얘는 곱하기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곱하기로 바꿔줄 수 있다는 소리고 어차피 나중에 가도 얘는 곱하기이기 때문에 생략도 어떻게 되겠어? 가능하겠죠? 생략도 가능할 거야. 곱하기 생략 가능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바로 이렇게 가자 이거죠. 얘를 보면 이렇게 가자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B 나누기 5는 한 번에 쓰면 얘는 결국엔 곱하기 5분의 1이기 때문에 한 번에 쓰면 5분의 B라고 쓰자 이겁니다. 나누기를 생략해서 바로 이렇게 써버리자 이거예요. 이건 뭐 딱히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로 가면 뭐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2 나누기 뭐 X 이런 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X분의 마이너스 2라고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생각 많이 이렇게 할 거야. 그죠? 근데 보통 분자나 분모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보통 분자 분모에 잘 안 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5분의 2라고 표현 잘 안 하죠. 얘를 뭐라 표현해? 마이너스 5분의 2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앞에다 써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마이너스는 말이야 신기하게도 여기 들어가도 좋고요. 여기 들어가도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든 여기 있었든 어차피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자유자재로 붙여줄 수 있어. 너네가 필요에 따라서 위에 붙일 수도 있고 아래에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너네가 많이 헷갈리는 건 특히 많이 헷갈리는 건 뭐겠어?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되니?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볼까? x 곱하기 y 나누기 a. A분의 XY. 그렇죠. a분의 x, y라고 쓸 수 있겠죠. 왜? 얘네 둘이 곱하면 뭐라서? x, y라서 거기다 나누기 a니까 얘는 생략 가능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죠. 한 번 더 해볼까? x 곱하기 a 나누기 b 나누기 c.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 ax. 얘네 둘이 나눠야 되는데 문제가 좀 발생하죠? 그럼 첫 번째 천천히 하면 돼. 얘 먼저 해. 어떻게 돼? c 나중에 보고 앞에서부터 해. 어떻게 돼? b분의 ax. 거기다 또 나누기 c가 있네? 어디로 들어가야겠어? 밑으로 들어가야겠죠. 얼마? bc분의 ax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나머지, 요게 나눗셈의 생략이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됐지?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해볼까? a 나누기 1 a입니다. 1분의 a는 a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누기 b. 마이너스 B. 그렇죠. 뭐?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써야죠. 이렇게 됐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알겠죠? 이제 분명히 너네가 이걸 배웠으면 이걸 여러 가지로 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올 거야. 많이 헷갈릴 겁니다. 진짜 중요하고요. 많이 헷갈릴 거야.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것만 하는 또 해주면 a 나누기 3이 얼마라고 했죠? 3분의 a라고 했죠? 이거랑 같은 말은 3분의 1에 a를 밖에 이렇게 곱해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써도 돼. 왜 그러냐면 우리 얘를 원래 어떻게 바꿔주기로 했었죠? a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썼잖아. 그지? 근데 얘는 곱하기의 생략이 필요해서 3분의 1에 a라고 써도 되거든. 무슨 말인지 했어? 왜 이렇게 자? 집중해.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분자로 올려도 가능하다. 나중에 가면 계산할 때 이렇게 밖에 튀어나와 있는 애들이 진짜 거슬릴 때가 있어요. 많이 거슬릴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얘를 위로 올려버려도 돼. 밖에 튀어나와 있는 이 녀석은 원래 분자에 있는 녀석이라서 분자 안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요거까지 오늘 배워볼 건데, 자, 이제는 너네가 이 식을 만들어 놓고 원하는 걸 풀어내야 돼요. 식을 만들어 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찾아내야 돼.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너네가 문자를 막 써가지고 어떤 문자를 막 써서 문자에 대한 식을 딱 만들어냈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문자, 너네가 만들어낸 문자에 무슨 수가 들어가야 되냐. 무슨 수가 들어가야 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도 봤듯이 내가 16,000원을 지불했어. 16,000원을 딱 냈어. 근데 뭘 샀냐면 2,000원짜리 뭐 빵을 샀대. 빵을 샀는데 몇 개를 샀는지는 모르겠어. X개를 샀대. 몇 개를 샀지 모르니까 내가 그 몇 개를 샀는지를 모른다라는 걸 미지수로 표현한 거죠. 몇 개를 샀는지 모르겠으니 그 몇 개를 X라고 표현한 거야. 모르니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 16,000원을 지불한 건 어떻게 지불된 거냐면 2,000원짜리를 X개 사서 지불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내가 이걸 좀 정리하면 우리 식을 생략하기로 했죠. X값. 그래서 2,000 뭐라고 쓸 수 있어? X라고도 쓸 수 있거든. 그럼 그때 이 X에 뭐가 들어가야, 즉 빵을 몇 개 사야 16,000원을 지불할 수 있냐 이거야. 빵을 몇 개 사야 16,000원이 되냐 이거 아니겠어? 그럼 너네 알잖아. 얼마 사야 돼? 8개 사야 되는 거 알고 있어. 그럼 이 8개라는 애를 이 X에다가 넣으면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16,000원이 된다는 거 아니야? 원래 식은 어떻게 돼서? 원래 이 16,000원이라는 건 2,000원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야? 8을 곱한 거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온 거였어? 16,000원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 그럼 이 X, 즉 이 8자리가 누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 아니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x 자리에 어떠한 값을 넣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 x 자리에 어떠한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걸 뭐라 부를 거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걸 대입이라고 부를 겁니다. 대입. 대입이라는 건 그 문자에 대한 수를, 그 문자랑 수를 바꿔주는 거야. 방금도 봤듯이 얘가 8개가 돼야 이 식을 만족시키잖아요. 그럼 x가 얼마란 소리야? 8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 x가 8이라는 이 식을 여기다 넣어버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x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8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단 들어올 때 조금 규칙이 조금 있거든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웠듯이 생략은요, 수랑 문자, 문자랑 문자, 아니면 똑같은 문자들, 아니면 수랑 괄호가 되어 있는 식, 요런 것들만 x가 생략이 가능하잖아. 그럼 만약에 지금 내가 요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식에다가 그냥 x에다 8을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거 뭐 2008, 2만 8이라는 거야?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x에다가 대입, 즉 미지수의 올바른 수를 대입을 하는 순간 곱하기가 부활할 겁니다. 생략했던 기호가 다시 살아날 거야. 대입을 할 때는요, 다시 생략했던 기호를 다시 써줘야 돼. 수랑 수의 곱에는 생략이 되면 안 되거든. 수랑 수의 곱에는 생략이 되면 안 돼. 생략이 되면 뭘 한지를 몰라. 그 안에 플러스가 들어갈지 마이너스가 들어갈지 모른다고. 그래서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문자였던 그 수에 대입을 통해서 이 수가 들어오면 생략했던 이 곱하기 기호를 다시 써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니? 얘들아?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좀 예를 들면 A는 3이래. A가 3이래. 그러면 너네 A 플러스 2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왜? A가 3이라는 의미는 얘 자리에 뭐를 넣을 수 있다는 소리야? 3이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얼마? 5가 된다는 거죠. 그럼 A-5대 마찬가지로 A 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3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3-5는 얼마야?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뭐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런 건? 그렇죠. 그냥 A 자리에 3을 넣겠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되거든. 그거 얼마야? 0이거든. 그럼 좀만 수를 바꿔서 A가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해보자. A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A 플러스 3은 얼마야?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되는구만.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얼마야?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자리, 이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기만 하면 돼. 그럼 대신 밖에 뭐가 있어? 내가 마이너스 2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었잖아. 근데 A 밖에는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는 이것과 같은 의미 아니겠어? 앞에 괄호 앞에 마이너스 2가 있다는 소리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뒤에 마이너스 6이 들어오고. 그럼 다시 얘는 얼마가 돼? 2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얼마?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되니? 따라왔어? 이거야. 그럼 이런 것도 해보자. 2A 마이너스 1이야. 이때 A는 2야. 그렇죠. 3이에요. 자, 왜 그러냐? A 자리에 뭐를 넣겠다는 소리야? 2를 넣겠다는 소리야. 그럼 A 자리에 2를 넣는 순간 사라졌던 곱셈 기호가 다시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야. 2랑 A는 2A는 서로 곱해져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A 자리에 윤서야, A 자리에 2를 넣겠다는 순간 A 자리에 이 사라졌던 곱하기가 다시 생겨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다음 마이너스 1을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얼마? 3이에요. 한 가지. 그리고 한 가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A가 마이너스 4야. A가 마이너스 4예요. 3A 플러스 4야. 이걸 구하래. 그럼 항상 너네 중요해야 돼. 항상 너네 식을 쓸 때 내가 대입을 하는 수가
마이너스 즉 음의 부호잖아? 음수잖아? 그럼 대입을 할 때 너네가 식을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아 그러면 3에 곱하기가 다시 부활한 다음에 A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4를 넣을 거야. 그때 항상 그 마이너스 즉 음의 부호가 달려있는 수에는요 괄호를 쳐서 들어가줘야 돼. 괄호를 쳐줘서 들어가야 돼 무조건. 알겠지? 괄호를 무조건 쳐야 돼. 안 치면 안 돼. 우리는 음은 항상 괄호를 쳐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양과 다르죠? 플러스는 생략도 가능하지만 음은 생략 못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괄호를 쳐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음수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항상 뭘 챙겨라? 괄호를 넣어서 대입을 해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여긴 플러스 4가 존재하면서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2. 뒤에 플러스 4 하니까 마이너스 8 요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이게 그거야. 그러면 또 뭐도 있겠어요? 나 곱하기 열심히 이렇게 해봤으면 뭐도 있겠니? 나누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 나누기도? 그럼 나누기는 뭐 대입을 똑같이 하잖아요. 대입을. 예를 들면 문제를 좀 볼까? 아니다 만들어낼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봐봐. x가 2분의 1이어봐. x가 2분의 1이어봐. 근데 우리는 5 나누기 x가 필요한 거야. 5 나누기 x가 필요한 거야. 그럼 너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x분의 5라고도 생략 가능해요 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이건 생략일 뿐이야.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건 생략일 뿐이야.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이 상황에서 얘를 대입을 하세요 라고 하면 너네 이거 쉽게 할 수 있겠어? 분모에 2분의 1이 들어가 버리네? 이거 쉽게 할 수 있겠어? 어렵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나눗셈을 써주십니다. 다시 얘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x분의 3이에요. 근데 여기서 x가 2분의 1이에요 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 얘는 원래 무슨 의미였는지 생각하자 이거야. 얘는 원래 무슨 의미였냐? 3 나누기 x였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이때 다시 얘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조금 편할 거 아니야. 3 나누기 2분의 1이죠. 다시 뭘로 바꿔? 곱하기로 바꿔서 표현하면 3 곱하기 2가 되면서 6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야. 얘는 나눗셈이 생략된 기호잖아요. 그죠? 나눗셈이 생략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잖아. 근데 대입을 할 때는 없어졌던 나눗셈이 다시 돌아와 줘야 돼요. 다시 이런 식으로 뒤로 돌아와 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알겠니? 무슨 말이 됐어? 그럼 문제를 한번 좀 보면 대입하는 거 사실 많이 어렵진 않아. 그냥 너네 숫자 계산만 잘해주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보면 나 x가 얼마래? x가 2래. x가 2. x가 2일 때 이걸 계산해 달래.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2-6이 되겠죠. 얼마야? 그렇죠. 마이너스 4. x가 2래. 여기다 집어넣으래. 그럼 내가 집어넣는 순간 없어졌던 2, 즉 곱하기 기호가 부활한다고. 다시 생겨난다고. 그리고서 나머지 기호를 써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얘네들이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14라서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도 다시 또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소리야. 근데 x에 뭐야? 제곱이지? 그냥 똑같아. x에 2 집어넣어. 답 뭐든 살아있어? 제곱은 살아있는 거야 얘들아. 제곱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5에다 곱하기 얼마? 2를 하겠다는 거고 뒤에 플러스 3도 이렇게 돼 있거든. 각자 계산하면 돼. 얘 얼마? 4. 얘 얼마? 마이너스 10. 얘는 플러스 3.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 7. 따라서 얘는 7 마이너스 10이라고 써도 되거든. 얼마야?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어렵니? 어려워? 여기도 마찬가지야. x에다 뭘 넣겠다는 거야? 2를 넣겠다는 거야. 단 얘는요 아까와는 다르게 x가 뭐야? 그냥 수죠. 분수가 아니죠. 그럼 얘는 그냥 넣기만 하면 되거든. 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8 플러스 2가 되면서 얘는 뭐가 돼? 약분이 되겠죠. 4로. 따라서 얼마야? 4 플러스 2라서 6이 된다 이거죠. 만약에 분수였으면 만약에 여기서 x가
2분의 1이었다? 그럼 저 x분의 8은요 다시 나누면 뭐가 되냐면 8 나누기 x 플러스 2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얘를 바꿔서 x 곱하기 x 8 나누기 2분의 1로 대입을 한 다음 얘를 다시 곱하기로 이렇게 바꿔주자 이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쓰면 얘는 얼마가 돼? 18이 된다 이거죠. 대입이라는 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기본이야 얘들아. 식을 만들고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이 대입을 할 때 진짜 중요해. 너네가 이 대입에서부터 많이 어려움을 느낄 거야. 한번 보자. 대표 문제 한번 볼게. 자 봅시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래. 일단 다음 중 옳은 걸 모두 골라달래 얘들아. 자 보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문자와 문자와 수 그런 걸 다 이제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얘 봐봐. 얘네들이 계산 가능하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야. 거기다 a를 곱하겠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0a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다음 얘도 봐봐. 마 3이야. 마이너스 3. xy야. 맞다. 그리고 일단 문자를 보통 선생님이 a, b, c랑 x, y, z 이렇게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보통 문자를 막 곱해도요. 써줄 때는요. 알파벳 순으로 좀 많이 쓸 거야. 그래서 a, b, c라고 많이 쓸 거고요. a, b, c, d 이런 순서로 써줄 거고 x, y, z 뭐 이런 순서로 많이 써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봐봐. 얘도 지금 보면 yx 곱해졌잖아요. 그래서 yx라고 안 쓰고 뭐라 써져 있어? xy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보통 표현 방법이야. 순서대로 가자 이거죠. 수학자들은 좀 뭔가 정해진 틀 안에서 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yx를 곱해졌지만 어차피 xy랑 의미가 어때?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에 좀 맞춰서 순서에 좀 맞춰서 항상 깔끔하게 이렇게 쓰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yx지만 xy로 바꾸고 마이너스 3만 곱해주면 됐죠? 그럼 얘는 틀렸어 맞았어? 틀렸지.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3 xy라고 썼어야지. 얘 봅시다. a가 몇 개야? 3개야. 그럼 뭐라 써야 돼? a의 세제곱. 근데 0.1도 곱하네. 내가 아까 말했지. 이건 0.1a 세제곱이라고. 1에다 a 세제곱을 곱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거 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겠죠? 얘 봅시다. x가 몇 개? 2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x의 제곱. y가 몇 개? 1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y 하나.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썼어야지. 뭐가 달라져? x가 하나 있네. 여기는 y가 2개고. 그래서 잘못됐죠. 자, 얘 봅시다. 얘는 지금 뭐 문자도 있고 식도 있고 뭐 괄호도 있고 다 있어. 그지? 그럼 먼저 천천히 하면 되다. 천천히. 잘 봐. 얘랑 얘 곱하면요. 얘랑 얘 곱하면 줄여서 뭐라 쓸 수 있냐면 너네 이거와 같은 말 아니겠어? 왜? 내가 이렇게 쓰는 순간 이거 앞에는 뭐가 곱해져 있다고 했어?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이 얘랑 곱해지면서 그 곱하기가 생략되면서 이 마이너스가 붙어준 것뿐이야. 됐니?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붙어 있어? C가 이렇게 곱해져 있죠? 그럼 얘네들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 쓸 거야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C라고 쓸 거야. 얘는 문자잖아 얘들아. 그지? 문자잖아. 아까 내가 수였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앞으로 내보내준다 했죠. 앞에 써준다 했죠. 근데 문자는 상관없습니다. 얘들아. 수였으면 앞으로 나가. 얘가 만약에 2였으면 2가 앞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얘가 문자였잖아? 문자는 뒤에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됐니? 그래서 옳은 건 몇 번이야? 1번이랑 5번이겠네요. 다음 요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네요. 봅시다. 그러니까 나누기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뭐라 써야 돼? x분의 10 맞죠? 다음 얘도요. 생략 가능해서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분모로 들어가는 거 맞겠죠? 그죠?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뒤에 있는 부분이 뒤로 들어가야 하는데 얘는 지금 얘가 분모잖아. 얘가 지금 분수잖아. 좀 어렵죠? 그죠? 좀 어려우니까 얘는 그냥 곱하기로 곱하기 바꿔 생각해. 바꾸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로 되지 않겠어? 그지?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y라고 썼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지? 얘는 단순히 그냥 이런 하나의 수가 아니라 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 녀석 자체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맞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녀석 자체가 분모로 들어가는데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죠. 근데 이 마이너스는 보통 각각의 분모에 안 쓰고 어디에 쓴다고? 분자에 분자가 아니라 앞에 써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여기 붙어도 상관없고 여기 붙어도 상관없는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뭐 틀린 건 3번이겠네요. 다음. 자, 얘를요 이제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좀 나타내 보래. 생략해서. 그럼 생략 좀 해봅시다. 자, 나누기 생략 가능하죠? 뭐라 써야 돼? 얘 뒤에 있는 식이 어디로 들어가? 분모로 들어가. x 플러스 y분의 x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뭐라 써야 되는지 봤더니 이게 되게 좀 많아요. 그죠? 그럼 뭐 천천히 하나 좀 세고 봅시다. 그럼 얘네 둘이 먼저 해버리면 얼마야? 3x. 마이너스 3x. 그쵸? 마이너스 3x. 아, 요거 생각했어? 그거 생각 나중에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잖아. 나누기는 뭘로 바꿔서 생략해서 어디로 들어가? 밑으로 분모로 들어가 줘야겠죠. 됐어? 그리고 밖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 분자 이렇게 마이너스 3x에 y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분자에 있는 나누기를 어디로 내보낼 수 있어?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뭘로 바꿔?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버려야겠죠. 이게 정리된 거죠. 그래서 쓸 때는 여기를 지워도 됩니다. 어차피 이걸 안 써도 플러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됐니? 우리 이제 이 괄호를 좀 안 쓰기로 했죠? 좀 생략 좀 해주자. 우리 생략할 거 이제 좀 많아. 그래서 내가 뭘 생략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 자, 다음 좀 옳지 않은 걸 골라달라고 하네요. 얘들아, 이제 미터. 너네 이 단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나? 얘들아, x 미터래. y 센치고. 얘들아, 1미터 몇 센치? 100cm죠? 그럼 결국에는 이 수만큼 뭐를 곱해줘야 되냐면 100을 곱해줘야 돼. 예를 들면 2m면 센치로 나타나면 얼마야? 200cm죠?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해준, 얘가 2잖아? 그럼 여기가 200 플러스 그 센치죠. 예를 들면 2m 10cm라고 하면 얘는 210이잖아요. 센치로 표현하면 얘를 나눠서 표현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100 곱하기 2에 플러스 10cm가 된 거야. 얘가 뭐라서? 2m라서. 됐어? 그래서 여기 x가 들어간 겁니다. 됐니? 다음 A시간 40분. 얘들아, 시간을 분으로 나타내면 뭐야? 60분 아니야? 60분? 1시간에 60분? 그죠? 그럼 A시간이면, 예를 들면 2시간이면 120분 아니야? 그럼 60에 뭘 곱한 거야? 2를 곱한 거 아니겠어? 그지? 1시간은 60분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3시간이면 60 곱하기 3, 180분. 거기 그럼 60A. A시간이면 60A에 40분을 더한 시간이 되겠죠. 됐니? 다음. 5리터. 얘들아, 리터는 몇 밀리미터? 몇 밀리리터? 1리터는 1000ml죠. 그죠? 1리터는 1000ml. 그래서 5리터니까 5리터 x 밀리리터니까 5리터는 얼마야? 5000ml. 거기다가 x를 더해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겠죠. 퍼센테이지. A 킬로그램에 10%래. A 킬로그램에 10%면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A 킬로그램에 10%면 뭐라 해야 돼? 뭘 말 곱해야 돼? 예를 들면 너네 100에 10% 얼마? 100에 10% 10이죠?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면 100에 이 퍼센테이지를 분수로 바꾸잖아? 100분의 10입니다. 그래서 얘는 나눠주면 얼마냐면 그게 10이라는 거야. 됐어? 100분의 10. 이 퍼센테이지는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율로 나타내는 거라서요. 100분의 2%야. 그럼 예를 들면 얘 봐봐. 몇 퍼센트? 10%래. 근데 몇 킬로그램? A 킬로그램. 따라서 A 킬로그램의 10%는 100분의 10을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얘는 뭐 0.1A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쟤 틀렸어, 맞았어? 틀렸죠. 그럼 똑같은 문제 저 800원도 한번 해보자. 잘 봐. 그럼 800원에 몇 퍼센트? X%. 그럼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X가 되거든. 그럼 800이랑 100이랑 약분되면서 얼마 남아? 8 남으면서 얼마? 8X가 되거든. 밑에 맞았죠? 됐니?
다음 710번. 자, 이거야. 이제 이런 걸 보고 너네가 문제를 싹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 둘레의 길이래. 일단 정삼각형은 모든 길이가 어때? 같은 삼각형이죠? 그럼 x, 한 변의 길이가 x라는 건 세 변이 모두 다 어떻다는 거야? x라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둘레의 길이는 결국엔 x 플러스 x라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말은 즉 뭐랑 똑같다는 거야? x 곱하기 3 곱하기 x랑 똑같다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얘는 줄여서 뭐라 쓸 수 있어? 3x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됐니? 그 다음 얘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인 직사각형 둘레. 얘들아 그럼 가로가 몇 개 있어? 2개. 세로가 몇 개 있어? 2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둘레는 2x 플러스 다시 원래대로라면 2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y가 둘레 아니겠어? 근데 이걸 한번 줄여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2x 플러스 2y라고 줄여서 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한 번 더 줄였으면 얘는 서로 뭐를 가지고 있어? 2를 가지고 있죠? 그럼 얘는 2가 분배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2를 바깥으로 묶어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원래 이렇게 곱하기가 되어서 분배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곱하기마저 뭐도 된다? 생략 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 너네 막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이제부터 우리는 곱은 어떤 수와 문자의 곱은요 곱하기 안 쓸 거야. 그냥 바로 그럼 얘 보면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구나. 그러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다?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잖아. 그럼 한 변의 길이가 x면 모든 변의 길이도 다 x겠죠? 그럼 한 변의 길이 어차피 정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 되는데 둘 다 x면 x 곱하기 x 아니야? 그럼 결국 x가 몇 개? 2개. 그래서 x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한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y인 평행사. 너네 평행사변 넓이 어떻게 구해? 여기가 x고 뭐 여기가 y인가? 이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끝이죠. 왜 그런 줄 알아 혹시? 왜 그런 줄 알아? 얘를 이렇게 딱 나누자. 너네 평행사변이 어떻게 생긴 거 알아? 여기랑 여기랑 평행하고 여기랑 여기랑도 평행하면서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눠보잖아? 그럼 얘도 높이가 얼마 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할까? y. 왜 높이가 y라며?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서로 뭐해? 어떤 거일까? 같은 거죠. 그죠? 합동인 거죠. 왜? 얘랑 길이 같고 얘랑 길이 같고 심지어 뭐도 같아? 높이가 같아. 그럼 뭐가 같겠어? 넓이가 같겠죠. 그래서 얘는 넓이를 구하면 x 곱하기 y의 2분의 1일 거 아니에요. 얘도 넓이를 구하면 x 곱하기 y의 2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이 둘이 똑같으니까 난 얘에다가 뭐만 해주면 돼?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거든. 따라서 얘는 쓰면 그냥 x, y죠. 2분의 1이 지워지겠죠. 2를 곱하면.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x, y 맞았죠? 마지막.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h인 삼각형의 넓이.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얼마? h인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x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줄여서 2분의 xh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또는 2분의 1의 xh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근데 쟤 맞아? 틀렸죠? 봅시다. 자, 한 개에 12,200원인 찐빵 A개와 한 줄에 2,500원인 김밥 줄을 사고 1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 돈을 문자로 사용한 한 개에 1,200원인 찐빵 A개. 1,200 곱하기 A라서 뭐라 쓸 수 있어? A. 생략했어. 곱하기 생략했어. 그 다음에 한 줄에 2,500원인 김밥 B줄. 한 줄에 2,500원인 김밥 B줄. 따라왔어? 얘네 둘이 더해서 얼마를 냈대? 이거를 했을 때 15,000원을 했을 때 거스름돈? 그럼 얘가 우리가 낼 금액이죠? 그럼 거스름 15,000원을 냈으니까 이 녀석의 거스름돈은 이렇게 나와야겠죠. 됐니? 얘네들이 더한 걸 얘한테서 빼줘야겠죠. 15,000원. 됐니? 너네가 식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거속시네요. 봐봐. 자, 아까 거속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됐죠? A지점에 출발해서 15km만큼 떨어진 B지점까지 가는데 시속 A 속력으로 가다가 도중에 20분 동안 쉬고
다시 같은 속력으로 갔다. 그럼 잘 봐. 걸린 시간을 모두 나타내라고 하는데 이거야. 거속시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에는 뭐? 시간이란 말이죠. 시간. 그럼 이런 거죠. A 속력으로 15km 가다가, 그지? A km에 15km 가다가 도중에 쉬었대.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이 시간대로 간 거야. 됐어? 다시 이거로 간 거야. 그럼 여기다 20분 쉰 걸 뭐라 써야 돼? 플러스 20. 그렇죠. 플러스 20분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무슨 말이 됐어? 그지? 그러면서 다시 뭐 했대? 다시 뭐 했대? 도중에 A 속력만큼 가다가 A점에서 이만큼 가다가 도중에 이게 쉬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들아, 우리가 나타내는 건 시간이잖아. 근데 쟤는 분이잖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분으로 표현하면 뭐라 써야 돼? 60분에 20이라고 써야겠죠. 됐어? 따라왔어. 그래서 이만큼 걸린 시간이죠. 시간. 선생님, 근데 왜 뒤로 간 시간은 뭐 안 해주나요? 라고 하는 게 왜 안 해주냐면 어차피 똑같은 시간으로 다시 이것만큼의 거리를 갔기 때문에 너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갔다가 여기서 한 20분 쉬고 다시 이렇게 가나? 여기서 이렇게 그냥 쭉 가나? 얘는 변하지 않다 이거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A분의 15일 거 아니에요? A 속력으로 15만큼 간 시간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얘는 여기서 20분 동안 쉰 것 뿐이니까 거기서 20분 동안 쉰 것만 더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되니? 다음. 소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봅시다. 이 소금물 진짜 중요해. 얘들아, 5%의 물과 Xg의 Xg과 11%의 소금물 Y를 섞었을 때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이야. 얘들아, 그러면 5%의 소금물의 소금의 양을 먼저 구해볼까?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한다고?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해?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해줘 얘들아? 100분의 농도 아니야 농도? 농도 곱하기 얼마? 소금물의 양.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 12%의 소금의 양은 어떻게 해? 100분의 농도의 소금물의 양. 이제 곱하기 지워버리자.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이 두 물을 섞었을 때 나오는 소금의 양 아니겠어? 앞에 소금의 양, 뒤에 소금의 양은 둘이 아무리 섞어도 변함이 없겠죠.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얘네 둘이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야. 약분하면 20분의 1 X. 약분하면 뭘로 약분해? 4로 약분할까? 25분의 3 Y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소금의 양과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거 잘 알아야 돼 얘들아. 알겠지? 다음에 이거. 자 이제 대입이야 얘들아. 대입 잘하면 돼. 대입만 넣기만 하면 돼 얘들아. X에 6을 넣겠대. 그럼 앞에 뭐가 돼? 6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2에다가 다시 넣으면서 뭐가 바뀌어? 곱하기가 생기면서 얼마? 6 곱하기가 생기면서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생기겠죠. 마이너스 넣을 때는 괄호를 항상 쳐줘라. 이거 계산해달래. 앞에 계산하면 얼마? 6의 제곱 36. 얘네들이 계산하면 12. 거기다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60. 얘는 얼마죠?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다음. 자, 지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던져서 울린 물체의 t초후의 높이는 이렇게 한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면을 이렇게 딱 던져서 3초 후의 높이는 t가 3일 때 여기를 넣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땐 4초 후라는 건 t가 얼마라는 소리야? t초 후의 높이가 이거라면 4초 후의 높이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 4초는 t가 얼마라는 소리야? 4일 때 높이 아니겠어? 4초일 때 높이. 그럼 t가 4일 때라니까 이 t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얘네들한테 대입만 해주면 돼. 됐어? t가 4일 때. 그럼 너무 어떻게 돼? 40 곱하기 4에다 마이너스 5에 곱하기 4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160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곱하기 5는 80. 따라서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얼마? 80m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자, 나영이는 버스를 이용해서 등교하는데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900원이래. 그럼 나영이가
버스를 X회 탔다고 하면 돈을 얼마 내야 되는 거야? 한 번 탈 때 900원이래. 근데 버스를 X번 탔대. 그럼 뭐라 써야 돼? 900X라고 써줘야겠죠. 900 곱하기 X. 900X. 그리고 10회 등교했을 때 교통카드에 잔액이래. 교통카드에는 얼마 있대? 2만 원 있대. 그럼 2만 원에서 그럼 나연이가 10회 이용했으면 얼마가 된 거야? 9,000원이 된 거겠죠? 그죠? 버스 10번 있으면 9,000원 아니겠어? 그럼 2만 원에서 9,000원 빼면 남은 카드 잔액 얼마? 11,000원이 남겠죠.